반갑습니다. 나 혼자 부동산 나온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MBC에서 청와대의 구체적인 부동산 증세 계획 일부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유주택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또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여러 질문들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해소하시고 이제 필요 없다 카톡방 나가시지 마시고 이번 설날 지나고 나서 다양한 이벤트와 부동산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 건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굳이 서둘러 살 필요가 있나?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조금 뚜렷해졌습니다. 반면에 매도자분들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더 늦으면 못 파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분들 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을 가지고 계신 고령자분들까지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이는데 이런 심리 변화가 실제 시장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게 매물이 일단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1월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집주인들이 배짱을 부렸어요. 사고 싶으면 이 호가에 사라, 싫으면 말아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실거래가와 호가가 억 단위로 차이 나는 게 사실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실거래가보다 5천만 원 정도만 싸게 나와도 야 이거 금매다 얼른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2월 초가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높았던 호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에서도 실거래가와 호가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매도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버티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거다. 이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걸 시장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공포로 작용해서 버티기보다는 조기 매도가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나올지 MBC 단독 보도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SNS는 예고편이다. 진짜는 세제 개편이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한 이후에 추가 대책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시그널을 줬던 내용인데요. 바람직하지 않는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정부의 기본 그 시각입니다.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콕 집어 지적을 했던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공제받는 일반적인 경우와 거주 2년을 충족한 1주택자가 최대 80%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되는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기본공제 최대 30% 혜택을 아예 폐지할 가능성입니다. 이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직격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8억에 산 아파트를 6년 뒤에 11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지금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약 7,9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본공제가 없어지면 세금이 9,310만 원으로 훌쩍 뛰게 되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뭐 1,0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를 합쳐서 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유기간 혜택은 없애고 오직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8%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년을 보유하고 그중 4년을 실거주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8%를 공제받지만 받긴 제도에서는 32%로 혜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정책은 언제 시행될까? MBC 보도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도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의 발언을 인용하면 이미 면밀히 검토 중인 단계이고 선거가 있다고 해서 마냥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현재 분위기를 보면 선거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 대통령이 2월 내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선거 이후에 공개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 요법 효과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으로 노리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낮아진다, 뭐 이런 기대를 아예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감 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지역은 적용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중과세율 플러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게 중과세율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갭 투자로 접근한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이 커 보이고 수도권 투자 수요가 꼭 수도권 사람만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 원정 투자 수요를 조금 견제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여기서 더 강력하게 나가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건데 아직 언론 보도에서는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규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7월 달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때 더 강력한 대책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관건은 역시 보유세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된다면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이 부과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더 강화해서 2주택 이상자 전체로 이제 확대하거나 적용 대상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나올 규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까지다. 이거 다 지금 시행 중인 거죠. 남은 카드는 보유세밖에 없는데 다주택자를 이제 타겟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보유세는 결국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강화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선거 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건데 보통 6월에서 7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임시 조치로 60%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세부담이 그나마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이걸 원래 시행령대로인 80%에서 100%로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혜택은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이 비율은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분들의 세금 고지서는 지금보다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자들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열풍이 더 컸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진단이 그렇다면 처방도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잡기의 효과는 있었을까 과연? 현재까지는 효과가 사실 있어 보입니다.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청와대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맞춰서 다주택자 세제 개편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특히 양도세 중심의 개편안이 선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본다는 공식은 이제 깨질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 방안도 물밑에서 준비 중이며 필요할 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 공개가 일단 될 것 같고 가장 유력한 건 다주택자 중과세율 강화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이시거나 투자를 이제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정책 흐름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금 계획을 일단 보수적으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불안하실수록 정확한 정보가 자산입니다. 카카오톡방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